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참 매우 짜증나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전설 중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전설이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인물이 나지 않도록 명산에 그 혀를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전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풍수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 미신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변화무쌍하다고 할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전부 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당신 아버지 뼈다구를 어디에 묻으면 틀림없다. 웃을 일 아닙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명단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가 뼈다구를 옮겼는지. 아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시대에 자기 아버지 뼈다구를 어디다 묻어야 자손들이 복을 얻는다 하는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아주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놓고 국민들에게는 지금 묘지를 써가지고 땅이 모자라니까 전부 화장하라고. 이게 도둑놈들이지, 이게. 그러면 자기가 먼저 화장을 하든지, SK의 회장,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나 죽거든 화장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을 하나를 줘서 사회에다가 기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화장장 하나 만들어서 기부하고, 본인 화장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연이어 3번 대선에서 떨어지니까 풍수의 거사라고 하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 저 경기도 용인에 양지 바른 곳에 명당 자리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뼈다구를 묻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또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근데 저는 명당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저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데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러한 풍수에 꼼짝을 못하는 한국인들의 심성을 바로 이 쇠말뚝이 아주 표상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쇠말뚝과 관련해서 제가 이 쇠말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짜라는 걸 제가 폭로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 기사를 폭로하기 전까지 쇠말뚝을 독립기념관에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보고 자기네들도 창피한지 쇠말뚝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 치우는 장면을 일본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특파원이 독립기념관을 가서 쇠말뚝 취재하러 갔는데 그걸 치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특종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친일파 기자로 찍혀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땅에서 인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풍수의 명당에다가 혈침을 놨다, 쇠말뚝을 박았다, 풍수 침략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국사당산에 일제가 쇠말뚝을 박아서 명당에 혀를 질러버렸기 때문에 인물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그 막연한 정신적인 피해의식이죠. 이러한 피해의식의 근저는 풍수지리, 그러면 맞아요. 영혼까지 막 탈탈 털려야 되는 이 한국인들의 이상한 심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직관들 불러다가 뭐를 보고 한다고 그래요. 더 웃기는 거는요, 무슨 자동차 이런 거, 새로 신제품을 만들면은 그 신제품을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또 절을 해요. 이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이 조상 뼈다구를 명당에다 파묻어서 대통령 됐다 소리를 듣고 지아버지 뼈다구를 갖다가 옮긴 사람이 김종필, 이회창, 한화가, 김덕용, 이인재, 기타 등등. 실제로 이 사람들 지아버지 뼈다구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에다가 파묻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대통령 안 되는 거죠? 참 웃기는 거죠. 김대중 씨는 더 웃기는 거는 집도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동교동 집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도 일산에 단독주택을 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여기를 또 문화재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각자 알아서 그냥 그 욕을 하십시오. 중앙일보가 2018년 6월 27일자에 2장 1년 반 후에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언론들이 이곳을 제왕이 날 자리다 하고 대서특필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일제 풍수 침략 쇠말뚝의 신화를 만들어낸 곳이 어디냐면은 백운대입니다. 백운대. 요즘에도 백운대 올라가다 보면 이게 좀 벼랑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 손잡이하고 이 쇠로 줄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도록 그 편이 만들어져 있죠. 그동안 민간단체,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이 쇠말뚝을 뽑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북한산에서 16개를 뽑았고, 마산 무악산 학봉에서 1개를 뽑았고, 속리산 문장대에서 8개를 뽑았고, 북한산 노적봉에서 1개를 뽑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의 전신이 오르내림 산호회인데, 이 사람들이 백운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웬 쇠말뚝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게 일제가 풍수 침략에서 박아놓은 쇠말뚝이다.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뽑았는데요. 이 쇠말뚝이 박혀 있으니 이게 제대로 뽑힙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악전고투 끝에 2달에 걸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뽑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풍수 침략이 분명하니까 이거 빨리 뽑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방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거고, 그 방위마다 전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여기는 개성 송악산, 여기는 민천 뭐 해가지고 방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건데 이걸 풍수 침략이라고 해서 뽑으니 너희들 후세 웃음거리가 될 거다 말이야.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뽑는 사람들도 이게 일제가 풍수 침략으로 박았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뽑았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독립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100군데에서 뽑은 새말뚝이 일제 풍수 침략의 증거물이라고 당신들이 이게 전시해놨는데, 이 전시해놓은 곳이 일제 침략관이에요. 일제 침략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겠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거 일본 놈들이 침략한 거 뽑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시했을 뿐이다. 이따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무슨 독립기념관이 무슨 카더라 통신입니까? 뭡니까? 저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요? 아니, 독립기념관이면 명백하게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927년 봄에 일본이 그 당시에 3개월단 100군데 공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만 100군데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도 다 100군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100군데가 상당히 올라가기가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 한일은행 은행장이었던 와다 이치로라는 사람이, 야, 저거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109명이 1,900원을 모금해서 100군데 올라가는 등산로 공사를 했다라는 기사가 이겁니다. 그때 100군데 올라가는 돌계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난간도 만들었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어디가 어딘지 방위를 잘 모르니까 그 말뚝을 받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그 당시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화창하게 개인 날 올라가면은 개성 성악산이 보이고요. 인철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막대마다 인천, 얼미도, 개성, 송악산 등의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서 마치 일제 풍수 침략처럼 돼 있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웃음거리 될 짓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수 침략 새말뚝으로 그냥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무슨 풍수가 최어중 이런 사람들은 백두산에서 북악으로 들어가는 기의 맥을 끊을 목적으로 한강의 힘을 죽이려 했다. 또 장풍의 효능을 없애려는 등 서울의 풍수를 갈기갈기 찢으려는 풍수적 주술이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또 새말뚝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속리산 문장대 새말뚝이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에서 1993년에 새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제거를 해달라. 그래서 이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이 주민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문장대 바로 아래에 감로천이라고 이렇게 물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물이 상당히 괜찮답니다. 약수라고 해서.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보은에 거주하는 김중배라는 사람이 야, 그거 풍수 침략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박은 거야,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감로천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장에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이거 내가 박은 거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8개 중에 6개는 이제 이 김중배라는 사람이 박은 게 밝혀졌어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이여송이가 박았다, 일제가 박았다, 이렇게 이제 구전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사람들이 8개를 다 뽑으면서 입구에 있는 6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뽑았고
두 개는 민족정기 차원에서 뽑자.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걸 사실 확인도 않고 그냥 가짜 신화로 해서 일제 풍수 침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 기레기들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조선일보 기자 출신한 소리 안 합니다, 요즘에는. 이 사람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민족정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2월 15일 날 쇠말뚝을 뽑기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복 50주년 기념 역점 추진 사업으로 전국에서 쇠말뚝 제거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쇠말뚝 제거 사업과 함께 뭐까지 했느냐? 일제가 그 계약을 했다고 하는 지명도 바로잡자,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제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지명은 알고 보니까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그 당시에 이쪽 지방하고 이쪽 지방하고 이름을 합쳐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면서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 이름에서 한자, 이쪽 이름에서 한자를 따서 이름을 짓고 주민들이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 계약 사업은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다 합리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쇠말뚝 사업을 이제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복 50주년 기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얘기는 국민 세금으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서슬퍼렇게 전국 명산에 있는 일본 놈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조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군부대에서도 충성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지뢰 탐지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무단간첩 잡듯이 이제 쇠말뚝 잡으러 다닌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주민신고를 받아도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서 보면은 없고, 가서 보면 없고. 설령 있다 한들, 야, 이게 일본이 박은 증거가 뭐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쇠말뚝 사업을 범국가 사업으로 뻥 튀겨서 만드는 이 주범이 이 두 사람입니다. 김용태 당시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의군 당시 청와대 수석 보좌관. 원래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무부 장관 김용태 씨가 이 사람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조선일보 얘기니까 열받아서 제가. 이 양반이 경상북도를 순시하다가 야 이거 쇠말뚝 이거 정말 좋은 거네. 야 그러면 전국에서 다 하자 이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야 그럼 전국에서 다 뽑자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원래 이 쇠말뚝 제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민간단체 그리고 그 서길수 교수 이런 분들이 그냥 민간 차원에서 하던 거예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야 자기네들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말거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정부가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일본이 민간인들이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정부가 나서서
일제 만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래? 그러면 그 증거가 뭐야? 하고 외교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 민간단체가 10년간 그 전국을 다니면서 쇠말뚝을 뽑겠다고 했는데 10년간 제보를 받은 것이 150곳인데 실제를 가서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서 뽑은 게 아까 말씀드린 북한산 배군대, 속리산 문장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의 그 대표께서도 우리도 이거 뽑긴 뽑는데 야, 이거 진짜 일제가 박은 거 맞냐? 하고 자기네들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 풍수도참 성격이 강한 이 쇠말뚝 사업을 왜 정부가 하겠다고 나섰는지.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국교는 풍수도참입니까? 이런 일이 백주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시작돼 가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그 쇠말뚝 이야기가 계속 떠돌기 시작한 게 배군대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서부터 민간의 전문가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민간인에게 연구비를 대줘서 한국에서 지금 쇠말뚝을 뽑는다는데 이거 진짜 옛날에 일본군 나쁜 놈들이 가서 박은 건지 아니면 뭔지 연구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오사카 시립대 출신의 그 노자키 미스이코 교수를 연구비를 줘서 북한산 배군대, 속리산 문장대,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문헌을 다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풍수가들이라는 책까지 냈습니다. 아마 결론은 저랑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김영삼 정부는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연구 조사도 없이, 그냥 풍수쟁이들이나 민족 광풍에 사로잡힌 일부 학자들의 얘기만 믿고 덜컥 수를 둔 거죠. 그래서 1995년 2월 15일부터 전국의 행정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일제가 박았다는 쇠말뚝 실태조사 및 일제가 개학했다는 지명조사에 착수했는데 지명조사는 중간에 하다 말았고 쇠말뚝은 계속 했는데 문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을 더 늘렸어요. 군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지뢰 탐지기까지 동원해가면서 무장간첩 수색하듯이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난리 법석 끝에 전국에서 제거된 것이 총 18개. 그때 이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 사업을 6개월간 연장을 하면서 전국 행정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 공문을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말뚝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꼭 박았다는 것이 아니다.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비정상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을 제거 정리하는 차원의 사업이니까 성과가 나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빨리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쇠말뚝을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박아서 제거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6개월이 되도록 성과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일본 제국 시대에 꼭 박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슬그머니 후퇴를 해요. 그리고 쇠말뚝이 발견되는 곳에 일본 언론들이 가서 취재를 하니까 일본 언론들의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공문을 계속 내려보내요. 그렇게 해서 제거된 18개가 강원도에서 양구군, 남면 야촌리, 양양군 현남면,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추풍령, 단양군 영춘면 이런 데서 18개를 뽑았습니다. 이게 뽑았다고 하는 지역마다 일본의 전문가하고 언론인들이 가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NHK, TBS, 동경방송 이런 데서 와서 저한테도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제가 또 인터뷰하면 친일파로 찍힐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 안 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새말뚝을 제거하면서 막 일제 만행이고 어쩌고 막 이러니까 이제 NHK 같은 데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 취재를 하니까 내무부에서 일본 언론의 현지 취재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거는 순수한 목적의 문화사업이며 결코 정부가 일본 국민에 대한 규탄이나 불신이나 한국인과의 이간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일본 제국지대에 박은 게 아니면 뭐하러 박아요. 그리고 뽑힌 데마다 왜 일제 만행 쇠말뚝 뽑은 곳이라고 왜 팻말을 왜 붙여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박았는지도 모르는 쇠말뚝을 제거해서 국립박물관, 독립기념관에다가 전시를 왜 해요? 일제 만행이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제가 18개 뽑은 지역 중 거의 대부분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쇠말뚝을 감정한 사람, 쇠말뚝을 뽑는 과정에 입회를 한 공무원, 그리고 이 쇠말뚝을 누가 감정했는지 이 감정한 사람을 다 만나서 이 쇠말뚝이 일본 일제 침략의 만행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두 번째, 이게 일제 만행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전국에서 누가 감정을 했느냐? 그 동네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 무당, 이 점쟁이라고 또 그 사람들 발견할 테니까, 역술인, 풍수가,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로 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쇠말뚝을 뽑은 지역마다 어김없이 산신제라는 이름의 제사 굿판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비용을 대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금오산 정상에서 쇠말뚝이 뽑혔습니다. 이 쇠말뚝이 일제 침략의 만행이라고 이 판정을 내린 사람이 대구에 있는 역술가 민뭐라는 사람인데,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 어른이 대구 일대에서 아주 이 역학의 관위자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 아주 용한 사람이니까 저보고 꼭 가서 점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금오산에서 그 쇠말뚝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본이 박았다고 당신이 판정을 했는데 그 판정을 한 증거를 내놔봐라. 그랬더니 여기가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명당이 뭔데? 부처님이 누워 계신 상인데, 와상인데 거기 정수리 부근에 박았대요. 그게 증거래요, 그게. 금오산은 풍수적 관점에서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일제 만행이 분명하대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풍수적 관점에서 중요한 산하고 이게 일제 쇠말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풍수적인 관점에서 금호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제 소행으로 추정했고 제작 시기나 이런 것도 겉부분의 부식 정도로만 추정했을 뿐 과학적인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믿거나 말거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박힌 장소는 용이 하늘로 용솟음 치는 와불 형상인데 그 부처님의 이마의 급소 부분에 새말뚝을 박았으니까 일본의 만행이 분명하다. 이따오 주장을 했습니다. 김천의 누리산에서도 그 새말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천 공무원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뭐 주민이 그 일제 때 박은 것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주민 제보 외에 이 소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어서 우리는 이게 이거 진짜 이거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은 1930년 무렵에 그 산 정상에 비행기 항로 그 관제를 위해서 철탑을 세웠는데 그때 그 박은 거로 추정된다 이러니까 이게 일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정을 이랬대요. 그랬더니 또 어김없이 이 대구의 역술인 민모 씨가 와가지고 이거 일제 소행이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일제 풍수 침략 새말뚝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청이 그 보고를 상급기관에다 보고를 한 공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그 공문 내용이에요. 철거된 새말뚝은 민족정기 말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직위를 훼손하는 일제 침략 사료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일제의 잔혹성에 분노를 느끼게 할 정도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아니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마암산 운수봉에서도 그 새말뚝을 뽑았는데 여기는 그 해방 후에 석산이 있던 곳이라서 혹시 석산 때문에 박은 거 아닌가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석산 개발 전 일제시대부터 그게 있었다 하는 주민 제보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 그 군청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 이거 솔직히 이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일제가 박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일제가 박았을지도 모르는 새말뚝이라거나 아니면 일제가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말뚝이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새말뚝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아주 성대한 산신제와 함께 뽑혔습니다. 새말뚝이 뽑히는 지역마다 다 이런 난리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산신제는 영동문화원이 주관했는데 제상을 차리는 비용은 군청이 제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풍수도참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뭐 코로나 사태 한다고 교회들 문은 닫게 하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놓고 이 산신제를 지내는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 초대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족성과 역사의식을 말살하고도 부족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와 혈맥을 끊는 자행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이 새말뚝을 뽑아내어 크게는 민족 정기를 되찾고 작게는 우리 국민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 축풍령 마암산 운수봉 중턱에서 산신제를 몰리게 되었으니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일본 NHK하고 일본 동경방송에서 다 취재를 해갔습니다. 충북 단양에서도 새말뚝이 3개나 뽑혔습니다.
이건 진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충북 단양은 거기가 이제 그 단양 팔경으로 이게 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요. 주민들이 이 벽에다가 뱃줄을 묶어두기 위해서 아마 그 박아놓은 것 같아요. 크기도 막 요만해요. 그런데 이게 뭐 둔갑을 한 거죠. 단양군 향토사학회 사람들이 1894년에서 94년 사이에 영춘면에서 의병하고 일본군이 전투를 크게 벌였는데 일제가 여기에 항일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새말뚝을 박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영춘 면장을 지냈던 우계홍 씨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세상에 이런 엉터리 날조가 다 있느냐. 이거 우리 주민들이 뱃줄 묶으려고 바꾼 거다 이거. 나도 가서 박는 거 봤다. 그래서 내가 군청 가서 찾아가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야 이거 우리가 박은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이게 다 일제 새말뚝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영월에서 뽑힌 건 또 더 코미디입니다. 영월군 남면 조울제에서 그 발견된 새말뚝인데 이게 이제 그 볼펜보다 좀 더 커요. 요만한 게 어떻게 민족 종기를 훼손을 해요? 참.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게 명나라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가 박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일제 때 일본이 만행을 하기 위해서 박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주민투표 결과 일제 만행 편이 더 많아가지고 일제 소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인기 투표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아니 이 말뚝이 이게 이여송이가 박은 건지 일제가 박은 건지 이게 어떻게 그 증명을 하냐? 이거 인기 투표에서 정한 거냐? 그랬더니 새말뚝이 박힌 옆에 성황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만행의 증거다. 아니 성황당하고 일제 만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의 엉터리가 자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도 어김없이 산신제라는 이름의 난리 구판이 벌어졌고 이 동그라미 친 게 영월 군수입니다. 제가 영월 군수를 찾아갔어요. 아니 여보 당신 군수면 말이야 군수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어디 가서 무슨 이런 데 나가서 돼지 머리에 그 절을 하고 이게 뭐요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땅을 건드릴 때는 산신제를 지내야 그 지역에 재앙이 없다. 도로를 내거나 뭐를 쓸 때도 산신제를 지내지 않느냐? 내가 산신제에 참석한 건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다. 국민들이 원하는데 군수가 나가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강원도 양구에서도 새말뚝이 뽑혔습니다. 근데 강원도 양구에서 뽑힌 거는 굉장히 커요. 길이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그 아주 정교한 구멍도 뚫려 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너무나 새 거예요. 도저히 일제가 박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새 거라서 불과 한 1,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주민들의 전설 따라 삽천리 같은 그 얘기에 의해서 이제 일제 새말뚝으로 뽑혔는데 뽑으면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에다가 이거 와서 감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감정하기도 전에 대대적으로 2월 28일 날 뽑았습니다. 왜? 그 다음 날이 3.1절이잖아요. 기미독립 3.1운동의 일제 만행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박은 건지 아닌 건지 고증을 하기도 전에 그냥 일제 만행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뽑아버린 거예요. 이 새말뚝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설명문이 써 있었느냐.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맥을 말살하려고 전국 명산에 새말뚝을 받거나 전국 명산에 쇳물을 녹여붓거나 숯이나 항아리를 파묻었다. 풍수지리적으로 유명한 명산에 새말뚝을 박아 지기를 눌러 인재 배출과 전기를 누르고자 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 저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치고 그러면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 저쪽 봉우리 위에다가 큰 말뚝을 박고 저 아래에다가도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쇠줄을 연결해서 산판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박은 거더라고요. 이걸 일제의 만행으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서길수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 말뚝 뽑는데 여러 번 참여를 하셔서 제가 이분을 가서 만나봤더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감정을 의뢰를 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일제가 박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이 통신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 지지대로 박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판하면서 위에서 물건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받거나 전주를 지지하기 위해서 받거나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박은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실적에 쫓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뽑으라고 하지 아무리 조사해도 뭐 지뢰 탐지기까지 동원해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 알겠는데 제발 일제 새말뚝으로 해달라고 와서 읍소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서길수 교수 이런 분들에게,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에게, 아니 이 새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 정기가 진짜로 말살되는 겁니까? 진짜 이 땅에다가 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우리 이 땅에 인재가 안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냐 이게? 풍수에 약한 한국인들의 심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시 박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일본이 박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느 무엇으로도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이그택 칼럼, 이 양반도 또 조선일보네, 이거. 1985년 8월 1일자 이그택 칼럼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염승풍수의 풍습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염승풍수라는 게 뭐냐? 그 동네에 이 풍수의 기운이 세서 뭐 마을에 뭐 재앙이 일어나거나 뭐 사고가 많이 나거나 뭐 살인사건이 나거나 뭐 이러면은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말뚝을 박거나 그 다음에 뭐 뜸을 들인다고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뜨거운 재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째 묻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염승풍수라고 하는데 그 염승풍수의 관행이 광범위하게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자양이 됐다는 것이죠. 이그택 칼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 장흥 동쪽에 사자산이 솟아있는데 이 풍수가 사자처럼 세워서 장흥고을의 번창을 짓누르고 있다는 풍수 해석이 나왔다. 1930년 고을 어른들이 사자산 정수리에 커다란 쇠못을 박아 왕성한 풍수 기운을 짓눌렀다. 염승풍수는 일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유형의 풍수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풍수 침략을 주장하는 학자가 이 신용화 교수, 이몽일 교수 이런 분이 있는데 신용화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제는 한국인 다수가 풍수지리를 신뢰하고 산천정기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명산혈맥에 쇠막뚝을 박았다. 이분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제는 풍수지리설을 신앙하지 않으나 한국인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몽일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인 중 영리하게 밝은 13명을 선정해서 총독부 내에 13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조선의 명당을 물색해서 그 혈맥을 끊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군에 가서 일제시대 때 측량 업무를 했던 이봉득이라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뵀을 때 거의 75세인가 그랬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산림보호국 임시직원으로 이 측량 업무를 도왔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21살 때 조선 총독부 임정과에서 고가주겐이라는 측량사가 나와서 강원도 일대를 돌면서 측량 작업을 지원했답니다. 측량을 하려면 이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1912년부터 일본이 한국에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대체 이 땅이 김씨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근대적인 측량으로 측량을 한 기록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서양식 측량 기법을 도입을 해서 대삼각점, 소삼각점이라는 것을 세우고, 이거는 대부분이 산꼭대기에서 이 주위 관측이 용이한 산 정상에다가 가로 10cm, 세로 10cm의 시멘트나 돌로 1m를 깎아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십자 표시를 해서 박습니다. 그리고 측량기를 그 십자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앞에 있는 깃대를 보고 이 깃대까지의 거리를 관측하는 기준점이 대삼각점이라는 겁니다. 산이나 이런 데 가시다 보면은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1912년부터 전국의 이 산의 산봉우리에 이런 것들이 쫙 세워지고, 그리고 맞은편 산에 깃대를 꼽기 위해서 깃대들을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192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 국기봉, 깃대봉이라는 그 지명들이 막 생겨납니다. 요즘에도 깃대봉이라는 그 봉우리들이 많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거기에는 일제시대 때 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았던 곳입니다. 바로 이 대삼각점을 한국인들이 일제가 한국에서 인물이 나지 않도록 혀를 지른 증거물이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측량기를 이제 상정상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아랫마을에 있는 장정들을 부역을 시키면, 우리 저기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뭐가 무서운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저 일본 놈들이 이 혀를 지르기 위해서 저기다가 쇠말뚝을 박은 곳이라고.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잠만 말고 측량기를 메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대삼각점에다 측량기를 딱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주민들이, 야, 우리 어른들이 저거 보고 그렇게 혀를 질렀다고 하는구나 하고 허탈해하면서 내려가더라. 심지어 어느 곳에는 가보면은 저거를 뽑아가지고 도끼로 뽀개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길수 교수라든지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전국에서 쇠말뚝이 박혀져 있다고 제보를 받은 지역과 대삼각점이 설치된 지역을 비교해 본 결과 90%가 일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말뚝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황당한 국민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 이봉득 씨가 이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거 아니다라고. 근데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래요. 근데 죽기 전에 너 같은 놈을 만나서 내가 소원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쇠말뚝을 뽑는 과정에서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쇠말뚝은 자기네들 뜻대로 됐으니까 이번에는 풍수가들이 중앙청 건물도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건물이라고 선동을 해서 때려 부셨죠? 그걸 때려 부셔야 된다고 선동을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지휘학교 교수 겸 풍수가라고 하는 최창조 교수인데 이분입니다. 뭐라고 선동을 했느냐? 북악은 서울의 주산으로 모란꽃이 막 피어나는 듯한 모양을 지닌 수려한 산이다. 그 출중한 기맥이 뻗어내려 경복궁 근정전에서 혈장을 펼치고 그로부터 온 나라에 백두산 전기를 나눠준다. 저는 전기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외인들이 국토를 강점한 후 북악의 전기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자리에 그들 두령의 잠자리를 만들어 김에게 목줄을 죄고 국기의 출발점이 경복궁 남쪽에 중앙청을 지어 그것이 흘러나가는 것을 차단했다. 목을 조이고 입을 틀어막은 꼴이 됐는데 당연히 이 두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풍수의 정도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조선 총독부 건물 그리고 총독부 그들 자리에 두령의 잠자리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대통령 그 집무실이 있는 그것도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청마저 두드려 부셔야 된다고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조선총독부가 날일자를 상징을 하고 서울시청 건물이 일본 본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다 때려부시면 우리 민족정의가 벌떡 살아날까요? 지금까지 나지 않던 인물들이 막 태어날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그 묘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과정에서 이런 돌들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언론들이 다 이게 봉황 아래 형상이라고. 아니 자갈이 그럼 동그랗지 찌그러져 있어요? YS의 못자리는 인류의 대광명을 비출 정도의 대명당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봉황알 형상의 돌이 나왔다고. 우리 기레기 언론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이 보도 기억나시죠? 아직도 우리는 풍수도참에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튜브를 보시고도
쇠말뚝이 일본이 박은 풍수 침략이라고 믿는 분들은 빨리 정신과 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대한민국이 절대로 근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조상 뼈다구를 명당에다가 묻어야 그 다음에 자손들이 발복하고 돈 벌고 좋은 자리에 승진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쇠말뚝이 뭔지 이제 다 아셨나요? 네.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해서 더 이상 이런 황당무계한 풍수도 참에 영혼을 저당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